히든 카드를 좀 쓴 거지. 아. 우리 친한 형님이신데 이 형님을 왠지 여기서 키워낸 것처럼 다 컸어. 키도 크고 알아서 다 큰 사람인데 네. 1호 스타로 딱 박스타 형님보다 형님이라고요? 그럼 조금 하시다가 은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건강도 걱정되고. 상당히 근데 상당히 젊어 보이시고. 아, 어이구 오셨네. 아, 벌써 오셨어요? 아니, 나 저 뒤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형님 나 안 해. 뭘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나 이런 프로그램인지 몰랐어 나 이거. 화가 많으신 분이 오셨네. 화가 많으세요. 저 83년 돼지띠예요. 83일 때는 통상 돼지띠잖아. 네. 71이라고 보면 돼요. 띠를 딱 넘어가잖아. 아, 이게 일단 그 이 액면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도 87년 토끼띠라 하거든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지하철이 없었어요. 저는 인터넷 뭐 가입을 할 때 생년월일을 넣었잖아요. 네. 제 생년 연도를 찾으려면 쭉 내려야 돼. 참가인데. 잘못 내리면 한국 전쟁까지 내려가야 돼. 이거 6.25 먹어도 돼? 소품 아니에요? 먹어도 됩니다. 네, 먹어 드셔도 됩니다. 일단 차 한잔 하시죠. 차 좋아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좀 관계를 좀 노곤노곤하게 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차 한 잔 제가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관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데는 뭐 곡차가 좋죠. 아, 술. 아,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방송 중이고 방송 중이라 대낮이니까. 해. 그러면 저희가 오디션 현장이거든요, 여기가. 그럼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잖아요. 본캐는 역사라고. 개그맨 시험도 제가 3번 봤다가 다 네, 떨어지고 네. 일단 전국 노래자랑도 제가 예선에서 떨어지고 네.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본캐는 영화라고 봐야 되겠죠? 영화를 설명하고 평론하고 얘기하는 사람. 뭐 전공도 그거로 했고 역사 쪽으로 빠진 계기도 그 영화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게 제가 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네. 신상욱 감독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조연출 장례까지 제가 다 해드리고 네. 오. 대단하십니다. 그럼 저랑 인연이 좀 있네요. 어디고요 신상욱 감독님? 신상욱 감독님의 아드님이 만드신 영화에 제가 또 스텝으로 있었습니다. 정균이 형이요? 20살이라는 영화에. 오, 아유, 야, 반갑습니다. 이 바닥이 좁습니다. 신기한 뭐. 얘기를 저리가 예. 신상욱 감독님이 주로 이제 그 역사라든지 시사 뭐 이런 쪽의 영화를 많이 그렇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감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연산군에 관련된 영화를 한다. 네가 조감독이기 때문에 연산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대사가 맞는 대사인지 아하. 앞뒤 맥락에 어떤 영화가 나와야 될지 네. 네가 공부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신상호, 최은희, 네. 납북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상호 감독님 옆에서 많이 봤을 거니까. 그렇죠. 어떤 한 분이신지. 10년 제가 조감독으로 모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9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영화를 전공하던 대학생이었고 이제 신상욱 감독님은 이제 미국에 이제 망명을 와 계시는 상태고 들었죠. 그러니까 신 감독이 지금 LA 할리우드에 지금 망명이 와 있다.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어요. 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나 지금 영화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인데 일 좀 하게 해달라. 했더니 이쁘게 보셨나 봐요. 그러면 뭐 이 바닥 청소부터 시작을 해라. 네. 라고 해서 쭉쭉쭉쭉 올라갔죠. 신 감독이 이제 역사나 정치, 시사 이쪽 영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그것도 있었어요. 잘 보이려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돌아오지 않는 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준 헤이그 열사에 관련된 요거는 헤이그, 어. 이준 열사. 그 1907년도 헤이그 만구 평화 회의에 관련된 영화거든요. 그러면 한국 근대사를 완전 공부하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영화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고 이건 정말 고증이 잘 됐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얘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서 1993년도에 증발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꽤 유명한 영화예요. 깐느 들었어요. 영화제의 그 공식 초청이 된 영화인데 아하. 어떤 영화냐면 그 김형욱 중정부장 그 암살 실종 사건, 사건을 암살 사건. 다룬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신상욱 감독은 김형욱 부장이 청와대 지하실에서 이제 박통한테 이제 사살이 됐다라는 관점을 그린 영화예요. 정치 영화인데 그때 이제 그 물론 허가는 죄는 없었지만 영화가 한국에서는 영화를 이렇게 찍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또 굉장히 민감한 정치 약간 영화잖아요. 정치색이 강하니까. 93년도니까. 네. 그래서 신 감독이 열받아가지고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 다 LA로 오라고. LA에서 찍겠다. 그래서 LA의 청와대 다 만들었어요. 세트장을. 세트장. 오. 야. 그리고 한국에서 찍었으면 못 찍을 걸 제가 했다니까요. 뭘 했냐면 뭘 했죠? 네? 뭘? 일단 그 5.16 쿠데타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스틸 컷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했어요. 네. 땡크를 못 빌리니까 제가 신 감독한테 땡크 빌려볼까요? 가능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미국 영화, 전쟁 영화 찍잖아 미국 헐리우드에서요. 그래서 땡크도 다 빌려줘요 소품용으로. 그래서 제가 가서 빌려오는 거예요. 탱크를 빌려와요? 타고, 탱크. 타고 와요? 탱크를 빌려오니까 예.
야, 썬킴 최고다고. 어. 저 하나 더 빌려올까요? 그랬더니 제가 M16 총을 다 빌려온 거예요. M16. M16. 와. 그 영화 보면 맨 첫 장면이 제가 나와요. 네. 제가 조감독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나오죠? 네? 어떻게 나옵니까? 그 궁정동 제일 처음에 이제 궁정동 파티신을 찍는 거예요. 그 11.6 당시에요. 그 총 맞아 죽는 장면. 근데 마침 궁정동 그 집사 역할을 맡은 엑스트라가 안 온 거예요. 교포가. 어떡하지? 그랬더니 신 감독이 썬킴 네가 턱시도 입고 들어가. 제가 조감독하고 있다가 제가요? 이리 들어가요 그러면? 네? 이리 들어가? 그래서 제가 턱시도를 입고 머리 올백을 하고 제가 그 궁정동 집사로 들어갔어요. 엑스트라 역은 대사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조감독이니까 카메라 동선이랑 다 보이잖아요. 마이크, 붐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와인 한 잔씩 드린 다음에 또 빠져야 되는 건데 와인을 들고 카메라 쪽으로 내가 이 동거지 이렇게 보면서 붐 마이크 밑에서 매일 친 거예요. 예. 와인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감독님이 열심히 돈 버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네네. 대사 한마디 넣으려고. 나와요. 나왔어요 근데? 맨 첫 장면이 제가 나온다니까요. 괜찮네. 와인 한 잔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How are you? Hi, thanks for coming. 결론적으로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네. 그 저기 뭐 그 관공서 가면 동사무소 가면 직업란 있잖아요. 네. 저 무직이라고 적어요. 쓸 게 없어. 뭐라고 써 내가.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역사 관련. 그러니까 역사. 역사 강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역사 강사라고 하면 정말 사학 전공하신 분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기분 나빠하실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약간 한 단계 낮춰가지고 스스로 역사 개그맨 또는 역사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러. 역사 스토리텔러. 아, 혹시라도 몇몇 시청자분들이 저렇게 커리어가 화려한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사기캐. 네. 사기캐. 사기캐가 아니라 사기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제가 있어요. 봐도 그래. 제가 일단 봐도. 역사 속에 우리 같이 동네 스타 같은 사람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봉이, 김선달 이런 사람들 동네 스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봉이 김선달 맞아요. 봉이 김선달 처음에 이제 동네 스타로 떴는데 네. 봉이 김선달의 여러 가지 엽기적인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현대 법적으로는 봉이 김선달의 처벌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사기가 적용이 안 돼. 그 물은 강물은 공공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사유화해서 팔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요? 동네에서 굉장히 나쁜 놈이었어요. 내가 약간 억하심정이 있어 이렇게요. 네. 근데 동네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네. 근데 내가 먼저 들어가요. 안 나와. 삐 줄이 타는 거죠. 음. 나와라 쿵쿵쿵쿵쿵 나와라 쿵쿵쿵쿵. 네. 돈 주면 나갈게. 그래서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잔망스러운 약간 그 잔머리를 굴려서. 잔머리를 굴렸지만 네. 크게 사기는 안 했다고. 뭐 사기라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역사를 약간 다른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네. 우리 역사라고 하면 일단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왕 이름 쭉 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그 모든 역사들은 일반 민중들이 만든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 왕조실록이 아니라 조선 백성실록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워낙 역사 기록이 이제 왕조 없으니까, 위주로 잘 하다 없으니까, 보니까 백성들은. 실제로 뭐 동네 스타, 뭐 일반 백성들의 기록은 거의 전무하다고 없죠, 봐야 되죠. 없죠. 안타까워요, 그게요. 네. 사실은 없죠. 저희가 그래서 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현대에서는 동네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동네 스타 엔터테인먼트를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타가 된다면 이쪽 홍대 쪽 스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기 나름이죠. 형식이 나름이죠. 네. 일단 홍대 스타 됐다가 예. 계속 미국에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11년 있었죠. 11년 네. 어디? 네. LA에서만. LA.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LA 한인타운에 계셔가지고 점점 사기꾼 쪽은 좀 많이 좀 가는데요. 아니 LA에 있을 때 솔직히 여러분 다 LA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가 LA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LA 만화방에 가요. 네. 코리아타운에 박봉석 만화를 보고 있다가 네. 전화 때리면은 짜장면이 배달 와요. 철가방이고 한국말로 해도 당연하죠. 짜장면 시키신 분 이렇게 영어 한국 코리아타운에서 영어를 쓸 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목욕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LA도 코리아타운에 그 한국식 목욕탕이 많아요. 네. 근데 때 밀어 주시는 분이 다 멕시코 분들이세요. 네. 근데 한국말 안 하시잖아. 네. 그때 영어 써야 돼. 아. 그분들 다 머리 이렇게 머리 수건하신 다음에 이태리 타올 끼고 뭐라면 turn around. 그 영어래. turn around. 멕시코식 영어로. 오케이. go back. 돌아오시라고. 이게 다 똑같아. turn around. 이거는 세계 이거 똑같아. 오. turn around. 네. 오케이. 이게 원래 한 번 치면 반바퀴만 돌고 두 번 치면 180도 돌아야 되는 이걸 거거든요. 아세요. 멕시코에. 그래서 네 번 치면 이게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거기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코리아타운 안에
교민들이 30만 명 살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많이 살았네. 코리아타운은 안 벗어나면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경력으로 영어 선생님 하셨잖아요. 학교는 다녔으니 학교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LA 얘기 나온 김에 화제가 됐던 네. 루프탑 코리아 있잖아요. LA 폭동. LA 폭동 때. LA 폭동 때. 저요. 그 LA 옥상에 계시던 분이세요? 어. LA 폭동 때. 네. 제가 오. 까딱하면 이 자리에 못 올 뻔했다니까요. 어. 92년도 LA 폭동, 예, 미국 LA 폭동. 94년도 LA 대지진. 네. 어. 다 살아남았어요 제가. LA 폭동 때는 정말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로드니 킹이라는 그 흑인이 네. 이제 밤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국산 H모사 그 네. 자동차를 몰고 갔는데 과속을 했어요. 네. 그 과속을 해가지고 이 경찰 백인 경찰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정찰시킨 다음에 새벽에 끌어내서 곤봉으로 두들겨 패는 거를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언론사에 제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두들겨 팼어요. 그때 인터넷도 없었고 이걸 누가 찍는지 알았을까? 네. 재판이 이제 진행됐죠. 그 백인 경찰 4명이었어요. 그 백인 경찰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로드니 킹이 그 시속 160km로 달렸기 때문에 위험 인물로 보고 스탑을 시켰다. 네. 그 논쟁이 된 게 뭐냐면 못 가죠. 160이 못 가요. 안 그게, 돼요. 그 차가. 어. 그 80년대 모델이었어요. 그 초기 모델. 못 가. 밟아서. 100km가 맥시멈이에요. 네. 이게 160km가 안 나와요. 어. 이게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이 백인 경찰관들은 거짓말을 한 거고 유죄 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압불삭 아. 4명 다 무죄가 된 거예요. 1992년 4월 29일 무죄로 풀려나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무죄로 풀려나는 게 생방송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LA 남부 지역에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 근데 왜 한인한테 습격을 해 그래? 사우스 센트럴 LA라고 해서 LA 남부 지역에 흑인 그 집중 거주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거 바로 위에 저희 학교가 있었어요. 아. USC라고 예. 남가주대학교가. 그러니까 저는 그 기숙사에 있었고 갑자기 학교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우와 소리가 나더니 탕탕탕 총소리가 나. 총소리가. 오. 이거 무서워. 뭐지? 진짜 이 무서웠겠다. 뭐야? 무서워라. 보니까 흑인들이 갑자기 뭐 총 들고 막 가게들을 부수고 있어 TV에서요. 네. 저 우리 학교 앞인데 그때 이제 미국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미국 언론도 폭도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폭도라고 할게요. 네. 흑인 폭도들이 우르르 학교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런 다음에 왜 한인타운을 이 목표로 삼았냐면은 쭉 직진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LA 시청과 관청가가 있어요. 어. 법원, 대법원 이렇게. 그리고 왼쪽으로는 베버리 힐스라고 잘 사는 곳. 앨리스의 부자 동네. 백인 부촌이 있어요. 부자 동네.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뻗어가면 안 돼요. 흑인 네. 폭도들이. 어. 그래서 LA 시경과 주 방위군이 오른쪽 왼쪽을 카바치고 막았구나. 중간을 뚫어버린 거예요. 네. 중간으로 직진해 올라가라고. 네. 쭉 직진해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코리아타운. 우리 한인타운 그래 네. 있었구나. 코리아타운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버린 거예요. 진짜 억울한 일이었네요. 아.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네. 그 30년, 20년 그렇게 영화 미나리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신 교민들 피땀 흘려 세운 그 가게들, 점포들 싹 다 타버렸어요. 쑥대밭이 돼버리죠. 싹 다 타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옥탑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예. 옆에 보여요. 이렇게 옥상 올라가 보니까 무르르 올라가는 게 네. 전화 다 끊기고 당연히. 네. 그래서 뭐 한국에 전화도 못 하고. 예. 그래서 일단 전 유서를 썼어요. 어. 뭐 어떻게든 뭐 죄송합니다. 죽는다고? 죽는다고. 유서를 썼다고요? 아니 지금 옆에서 총 들고 시가전 옆으로 이렇게. 아. 그래서 일단 유서를 쓴 다음에 예, 뭐.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면은 일단은 싸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기는 억울하잖아. 학교로도 쳐들어왔어요? 그 폭도들이? 다행히 학교로 안 들어온 게 뭐냐면 저희 학교 공대 안에 예. 그 공대 안에 그 실험용 원자로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이거 탈취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학교는 그 경찰들이 왔구나. 카바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네. 이제 그 연락이 된 거예요, 친구들. 그 교포 친구들이죠. 뭐 우리 가게 불탔다, 뭐 엉엉 울고 우리 아빠 뭐 지금 지금 혼자 상태다. 그래서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 좀 청년들, 젊은이들. 그래서 일단 갔어요. 네. 가니까 정말 슈퍼마켓 그 뭐 다 불타버리고 일단 지상에 있으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고지전 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갔구나. 위로 올라가는 옥상으로 예비역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이제 무장을 한 거죠. 총을 다룰 줄 아시니까. 저도 얼떨결에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각자 도생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찍힌 사진이 요즘 한때 돌았던 LA 루프탑 코리아. 한인 교민들도 많이 죽었고 그때 이제 흑인도가 히스패닉, 멕시코인들도 많이 죽었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문이 한국인들은 다 스나이퍼들이다. 어. 그래가지고 한국 그 이후에 맞아요. 그 한국 슈퍼마켓이라든지 그 무슨 상점을 털 때는 네. 가서 먼저 죽이고
털자. 아니면 맞으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자기 맞는다. 맞으니까. 이런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뭐 거의 90% 이상이 군대를 가니까 음. 뭐 허술해 보여도 네. K2 소총만 주면 알아서 군대 조립을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번 풀르면 다 닦아야 된다는 그 습관이 있긴 버릇이 한데. 돼가지고 제가 스펀지 가브라고 딱 닦고 자, 이렇게 흑인 폭도들 잠깐만 잠깐만요. 닦고 총기 소지하고 네. 갈게요. 네, 선생님께서 제일 재밌게 했고 제일 반응이 좋았던 역사 이야기 한 토막만 좀 한 부탁드릴게요. 소절. 그 체 게바라가 이제 원래 이름은 에르네스토 게바라예요. 네. 집이 금수저 집안이에요. 아빠는 건축가고 엄마는 거기 이 아르헨티나 귀족 출신인데 천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만성 천식에서 잘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도시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 돈 좀 있으니까 일단 숲속에 들어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이제 아이를 위해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네. 근데 숲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그 인디오들 있잖아요.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오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인디오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왜냐면 백인들은 자기를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데 이 에르네스토는 자기를 인간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네. 체게바라가 그 인디오 친구들을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사탕을 처음 본 거예요. 아, 인디오들이? 인디오들이 그래서 체게바라가 먹어보라고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한 알만 내가 집에 좀 싸가면 안 되냐고 인디오 친구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아픈데 요거 한 알 주면 정말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다고 많이 가져가라고. 다 많이 가져가라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요. 네. 이제 도시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이 인디오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제발 나중에 건축 좀 전공해가지고 우리 인디오들한테 싼 벽돌집 좀 만들어주면 집을 좋겠다고. 지어달라. 우리 지금 움막에 살고 이러는데 네. 우리 엄마랑 아빠랑 살 수 있는 집다운 집 좀 지어주면 안 되겠냐? 네. 농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꽂힌 거예요 체게바라가. 직접적으로 처음 대학의 전공이 건축학과로 들어가요. 진짜 네. 건축학과. 진짜 그 인도 친구들에게 벽돌집 지어주려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너무 천식이 심해지고 네. 천식을 돌봐줬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네. 거기 이제 통곡을 하는 거지. 이 지긋지긋한 천식. 그리고 내가 할머니도 이렇게 내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의학을 공부하자. 그래서 자기 천식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대를 들어가요. 그리고 의대 졸업 한 학기 전에 네. 그 자기 이제 그 의대 선배인 알베르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베르토 네. 그라나도라고 이 형과 함께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저기 유럽에 가서 우리 원래 뿌리가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 우리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체게바라가 뭐라 하냐면 우리 고향엔 라틴 아메리카도 다 못 봤기 때문에 일단 라틴 아메리카 한번 쭉 돌아보자 해서 좋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쭉 8개월 동안 돈 거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죠. 네. 돌면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그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의 현실을 다 본 거예요. 그 돌아와가지고 안 되겠다. 일단은 의사가 아니라 혁명가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쿠바 혁명도 일으키고 했는데 쿠바 혁명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기득권이 됐어요. 산업부 장관이랑 하죠. 그 네. 피델 카스트로는 당연히 이제 국가평의회 그건 의장 제일 높은 네. 사람이 그리고 됐고. 체 게바라는 그 산업부 장관이랑 국영은행 총재까지 지금 거죠. 엄청 큰 자리를 그럼요. 맡았는데. 근데 62년도에 무슨 네. 일이 있었냐면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이 미국과 소련의 알력 다툼에서 소련이 한 발 물러서지 않습니까? 후르츠초프 서기관이. 네. 그걸 보고 체 게바라가 뭐라고 했겠냐? 아 소련은 우리 배신자다. 도와주려고 했으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그렇지. 근데 거기에 피델 카스트로가 소련 편을 드는 거예요. 네. 이때 멘붕이 왔어 체 게바라가. 소련도 미국과 똑같은 원 오브 도스 제국주의다. 더 이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아니다. 그리고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너 피델 카스트로 너 배때지 기름기 꼈다고 끝까지 혁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너 접근을 하냐.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피델 카스트로한테 쿠바 시민증을 딱 반납을 해요. 난 더 이상 쿠바 시민 안 하겠다. 네. 그리고 1965년도에 총재 자리, 산업부 장관 자리 다 때려치우고 나는 끝까지 나 혼자라도 게릴라전을 펼치겠다. 혁명하러 가죠. 난 다시 게릴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콩고 혁명도 참가를 하고 네. 볼리비아가 그 당시에 남미에서 제일 못 살고 네. 이 군사 독재 정권이 심했던 나라인데 체 게바라가 볼리비아를 혁명하자 해서 홀홀 단신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사살됐네. 그렇죠. 숲속에서 혼자 게릴라전을 펼치다가 CIA에 찍혔어요. 체 게바라가 이런 말을 해요. 떨지 말라고. 너는 단지 한 사람을 죽이는 거다. 죽이라고. 난 죽는 건 두렵지가 않지만 내가 꿈꿨던 혁명을 마무리 못하고 죽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서 탕탕탕탕
6발을 맞고 볼리비아 숲속에서 사망을 하는데 네. 체게바라의 시신은 수습이 돼가지고 이제 쿠바로 가거든요. 네. 지금도 그 쿠바 수도가 아바나지 않습니까? 네. 아바나에 있는 내무부 건물이 있어요. 내무부 건물을 보면은 우리가 쿠바 딱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체게바라 얼굴이거든요. 사진. 그리고 딱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 아스달라 빅토리아 시엠프레.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영원히 싸우자. 그게 유언이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멋있는 형님이었네. 멋있어요. 그래서 딱 그 체게바라 얼굴과 그 밑에 아스달라 빅토리아 시엠프레.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영원히 함께 싸우자. 딱 적혀있어요. 연애하실 때도 도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극도로 내성적이에요, 제가. 이런 모습을 좋아해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아무 말도 안 한다.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속았다. 얘기를 해요, 처음에. 지금 보시는 모습은 내 본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사귀게 되면 내가 한 말도 안 하고 정말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로 돌아갈 거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역사 지식이나 말재주는 그냥 오로지 영업용이네요. 뭘 또 그렇게 얘기해 또. 네. 요거 근데 뭐 기술이니까 우리 네. 엔터테인먼트에서 키워야죠. 연애 전문가로도 방송하시지 않았어요? 방송했죠. 사기꾼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집에 이거 저희-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 저희 집에 책이 여러 권 있는데 네. 그 제가 연애도 책으로 공부하고 왔다고요? 그럼 1990년도에 제가 산 책이 있어요. LA 코리아타운에서 서점에서 여심 공략법이라고. 진짜 있어. 500페이지짜리 전화번호 같은 책이에요. 그 있어 이게? 소개팅 가가지고 그때 담배가 허용될 때이기 때문에 싸구려 라이터로 담배를 붙일 바에는 성냥으로 담배를 붙여라. 아, 그런 이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웃겨요? 그런 거 보고 배웠다고요? 그 배웠다고? 그리고 지포 라이터 있잖아요. 지포 라이터. 지포 라이터 보통 땡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돌려서 여는 법. 네. 이러면 소개팅 성공한다. 이게 500페이지. 그럼 다 외웠다니까 내가 그걸. 그게 뭐예요? 다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성공.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 얘기 했어요? 많이 인용을 했죠, 그걸요. 자, 여러분들 그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연애 박사들 이 실태가 이렇습니다. 예. 아니 그 성공률 높아요. 그 책 읽어보시면 빌려드려요. 여심 공략법이요? 여심 공략법이 책이 제목이. 자, 얘기를 500페이지. 죄송한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차도 아깝네. 저. 차도 아까워. 이거 이제 내가 먹어야. 그때 이제 핸드폰도 없었고 이제 삐삐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보통 이제 다방 그때 가면은 앞에 카운터에서 네. 누구 손님 여기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죠. 예전에 선볼 때 딸랑딸랑 이렇게 맨날, 이름표 맨날. 같이 그죠? 무슨 썬킴 씨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벌떡해서 조용!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 다리 꼬고 여기 있습니다. 나와 있다니까 그게 그 책에. 최근에 한 방송에서는 전화가 왔어 PD님이 뚜루뚜루 여보세요? 썬킴 씨죠? 네. 북한 전문가시라면서요? 제가요? 이거 뭐든 맡기면 다 잘할 거라는 신뢰감이 있나 보네. 앞으로 북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지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지진은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1994년도 LA 지진. LA 대지진이었는데 났죠. 그게 규모가 6.9였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노스리지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네. 캠퍼스가 싸그리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는 한 3년 4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때 제 기억이 나는 게 새벽 한 4시쯤에 지진이 났었는데 네. 전 코리아타운에서 이제 술 한잔 먹고 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이 해장차라고 중국차가 있는데 그걸 딱 먹고 이거 먹고 술 깨야지. 딱 입에 대는 순간 갑자기 팍 잔이 확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잔이? 잔이? 컵이 어. 이 뭐지 내가 술이 그만큼 취했나? 갑자기 내가 춤을 추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몸이 막 흔들리는 거야 갑자기. 이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 상하로 흔들린 다음에 네. 좌우로 흔들려 이렇게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이제 3층짜리 목조 건물이었고 네. 바로 건너편에도 3층짜리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쿵쾅. 이게 뭐지? 이게 말로 맡은 지진이구나 했는데 앞에 있던 3층짜리 건물이 눈앞에서 싹 사라져 버려요. 예. 폭삭. 많이 죽었어요 앞에. 그러니까 이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어. 이 집이었으면 나 이 자리에 못 있었다니까.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여진 애프터샥이라고 하잖아요. 여진도 규모가 5 이상 계속 오죠. 여진이 한 달 동안 지진. 지진도 겪으시고 이제 한국 와서는 이제 코로나19를 코로나. 코로나는 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니까 네. 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패스트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컨트롤이 안 됐었고 컨트롤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나온 기록이 뭐냐면 1차 대전 기간에 발생했던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고 있는 거.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조선 총독부에 나와 있어요, 기록이요. 네.
근데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은 독감이 그때 없었어요. 1차 대전 한참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스페인은 그때 참전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쟁하는 동안에 독감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신문을 찍어내기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안 했던 여유 있는 스페인 언론에서 계속 그걸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 유럽 대륙에서 지금 독감이 돌고 있다, 또 플루가 돌고 있다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발병했다는 것이 지금 정설이에요. 이 대륙도 휩쓸었거든요. 휩쓸었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그때는 바이러스 존재도 잘 알지도 못했던데 이것이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확산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특히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조례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다 마스크 착용을 해라. 이걸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시킨 나라예요. 오. 그래서 확산을 크게 막았어요. 막았다. 오. 우리 유니폼. 이거. 드리고요.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망치예요? 야 네. 마이크를 드린 이유가 앞으로도 네. 여기저기서 재밌는 재밌는 이야기를 널리 많이 해달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마이크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방송의 역사는 이 방송 전후로 나뉩니다. 앞으로 이 방송은 한국 방송 대상을 꼭 타실 그런 방송입니다. 이게 노래 잘하세요 혹시? 노래 목소리가 목청이 커서 노래 노래 잘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라니까요. 어? 1987년 부산 수영구 편 제가 떨어졌어요 예선 탈락. 노래 무슨 잠시 노래를 했습니까?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어. 근데 떨어진 이유가 웃기다니까요. 지금 송원 네. 선생님 만나면 막 얘기해보고 싶어. 네. 네. 고등학생이 뽕짝 부른다고. 네. 그때 떨어뜨렸다니까요. 돌담길 돌아서다 너무 또 한 번 후 징검다리 건너갈 때 땡! 네. 뽕짝으로 나갔으면 괜찮은데 제가 트로트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MBC 신인가요제에 나갔어요. 그것도 네. 뭘로 했습니까 그때는? 그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그것도 차가운 너의 이별의 말이 땡! 왜 땡? 몰라. 확실하네. 뭐가 확실해요. 있다. 사기꾼이 확실해. 사기꾼. 수산. 제가 봐도 예전에 그 야바이꾼 하면 잘 나갔다 진짜. 이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어떤 이야기 소재가 던져져도 일단은 풀어내시니까. 그럼요. 이런 사람 없어요. 네. 귀여움이 있으시거든요. 이 스타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개인적으로 귀여움이라고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아우. 자 우리 성김 씨 보내드립시다. 썬킴은 기호 1번. 검색하실 때는 시옷이 아니라 쌍시옷 썬킴으로 검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좋습니다.